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 그리고 정리했던 단어의 내용 잘 기억하나요? 선생님이 단어를 동그라미 칠 테니까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어떤 게 있었더라? 채집. 채집 어떤 뜻이었죠? 직접 찾아다니면서 얻거나 캐서 모으는 것. 열매를 직접 따거나 직접 곡식을 캐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채집한다 라고 했죠. 채집은 그런 뜻이었죠. 그럼 원시시대는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원시시대. 얼만큼 옛날이에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처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아주 옛날 사람이 처음 살았던 그 시대를 원시시대라고 했죠. 인류는 무슨 뜻이었나? 인류는 인간. 인간인데 나, 너, 우리 한두 명의 친구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말할 때 인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린 농기구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괭이랑 쟁기를 배웠죠. 자, 괭이는 어떤 도구였죠? 땅을 파거나 이제 흙을 고르는데 흙에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돌 같은 게 섞이면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내는 기구를 괭이라고 했고요. 쟁기는 어떤 거였죠? 밭을 갈아주는 거. 골고루 흙이 섞일 수 있도록 갈아주는 도구를 쟁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잉여 생산이랑 물물 교환이라는 말도 배웠는데요. 잉여 생산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당장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많이 만들어서 남는 것들, 쓰고 남는 것들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물 교환은 어떤 뜻이었죠? 무엇이랑 무엇을 교환하는 거? 물건이랑 물건끼리 서로 맞바꾸는 거, 직접 물건끼리 맞바꾸는 걸 물물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쪽에도 새롭게 알게 된 단어가 있는데요. 순조롭다라는 것은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순조롭다라는 거, 일이 쉽게 잘 풀리는 걸 순조롭다라고 합니다. 또 제3의 물건, 제3의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전에 있던 거 말고 새로운 것을 말했죠. 그 다음에 장신구라는 것은요. 장식인데 우리 몸에 치장하는 거, 목걸이, 팔찌, 반지, 허리띠 같은 장식을 장신구라고 했죠. 또 유목민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유목민? 집을 짓고 거기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왜? 말이나 양이나 소나 이렇게 가축을 타고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이 짐승에게 풀도 새로 먹이고 사람들은 필요한 물을 얻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유목민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보조라는 말을 배웠는데 보조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 도와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단어 정리장에 정리하고 또 찾아보았던 단어들을 돌아봤는데 전체적인 내용도 기억나나요? 아주 먼 옛날에는 돈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왜 돈이 필요가 없었나요? 직접 자연에 있는 걸 그냥 캐거나 따거나 사냥해서 먹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잘 짓게 돼서 잉여 생산물이 나와서 남는 것이 나와서 이 남는 물건을 그냥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걸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물건은 물건끼리 물물 교환을 해서 남는 잉여 생산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잉여 생산을 바꿀 때 물건끼리 직접 바꾸다 보니까 생선이랑 예를 들어 쌀이랑 얼만큼 줘야 공평한지 몰라서 물물 교환이 잘 안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돈이 지금처럼 예쁜 동전이나 지폐가 아니라 조개 껍데기, 소금, 카카오 열매, 옷감 같은 물건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100쪽을 한번 가볼게요. 자, 돈은 왜 만들었을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원시시대에 돈이 필요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2번.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은 원하는 물건을 어떻게 구했나요? 3번.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엇을 돈으로 사용했나요? 이 각각의 문제들은 앞에 글에서 그대로 찾아서 답을 쓸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이 영상을 멈춰놓고 답을 여기다 쓰기를 바랍니다. 잠깐 뒤에 다시 만납시다. 자, 그럼 여러분이 답을 찾았다면 맞게 찾았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1번, 원시시대에는 돈이 필요 없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죠? 원시시대에 돈이 왜 필요 없었어요? 왜? 짐승을 사냥해서 먹거나 나무 열매와 식물을 채집해서 먹었기 때문에. 즉, 정리를 하자면 필요한 것을 직접 얻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냥, 채집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직접 얻으러 다녔기 때문에 돈으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해서 직접 필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어떻게 구했죠? 처음에는 사냥, 채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서 무엇 교환?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물 교환을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생선이랑 쌀이랑 맞바꾸려면 생선 얼마랑 쌀 얼마가 같은지 알 수가 없고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이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이 이런 동전 지폐가 아니라 조개 껍데기처럼 물건을 사용한 돈. 물, 품, 화폐. 이렇게 사냥 채집을 해서 얻었다가 물물 교환을 했다가 물품 화폐를 써서 물건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나요? 3번 문제는 바로 찾아서 풀면 되는 거라 조금은 쉬웠어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엇을 돈으로 사용했는지. 무엇을 돈으로 사용했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는 무엇? 카카오 열매. 아프리카에서는 소금. 남아메리카에서는 카카오 열매, 아프리카에서는 소금. 남아메리카에서는 카카오 열매를,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소금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품 화폐. 물품 화폐. 물건들을 돈처럼 썼다라고 해서 물품 화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묻는 질문엔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같은 내용을 읽고 동생한테 말할 때랑 친구한테 말할 때랑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선생님이 느낌을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동생한테 말할 때 사람들이 돈을 만든 까닭을 알고 있니? 물건과 물건을 바꾸어 쓰던 사람들이 불편해서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낸 거야. 처음 돈은 조개 껍데기였대. 자, 누구한테 말할 때? 동생한테 말할 때. 여러분보다 한참 어린 1학년 동생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학년 친구는 물물 교환이라던가 물품 화폐라던가 하는 어려운 단어를 이해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동생은. 물물 교환, 물품 화폐라는 말을 모를 거기 때문에 동생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만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투도 굉장히 친절하죠. 알고 있니? 조개 껍데기였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친절한 말투랑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어려운 단어를 전혀 모르는 어린 동생이더라도 알아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읽거나 보거나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지 많은지 또는 한참 어른이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알고 있니? 뭐뭐 한 거야 였대 라는 말투를 엄마 아빠한테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이상하겠죠.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나이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말투도 좀 바뀌잖아요. 여기는 동생이랑 친구랑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이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동갑자리 친구한테 말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물 교환을 한다고 물물 교환이라는 어려운 단어 썼고요. 최초라는 어려운 단어, 가격, 가치 이런 1학년 동생이라면 알기 어려운 단어들을 몇 가지 썼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말투가 그래도 친구한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 했어, 무엇이야, 무엇 이래 와 같은 친구 사이에 쓸 수 있는 말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느낌을 살려 말해요 라는 단원으로 무엇을 배웠냐면 표정, 몸짓, 말투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걸 배웠었죠. 그럼 동생한테 말할 때랑 친구한테 말할 때 조금은 달라진다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써도 되고 지나치게 친절한 말투를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 같은 내용을 동생에게, 한참 어린 동생에게 말한다면 일단 길이도 짧게 정말 중요하고 쉬운 말만 할 거고요.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해줄 겁니다. 동생에게 말할 때랑 친구에게 말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게 이해 가나요? 그럼 이걸 친구도 아닌 정말 모르는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불편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낸 것이죠. 돈이랍니다. 조개 껍데기입니다.
굉장히 일단 말투가 공손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공손하게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만큼이나 상대방도 귀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나랑 편하고 친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요,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중요한 단어는 다소 어렵더라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각각 만나면 친구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존댓말도 쓰고, 조금은 듣기,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동생한테 말할 때, 친구에게 말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조금씩 달라지는 걸 얘기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에서 동생, 친구, 여러 사람에게 말했을 때 어떻게 달리 말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하였는데요. 왼쪽 남자아이의 말부터 읽어볼게요. 동생에게는 알기 쉬운 말로 했어. 친구에게는 친구가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을 설명했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높임말로 했어. 또 선생님이 하나 적어보자면, 듣는 이를 고려해서 말해야 해. 정도로 적어볼 수 있겠네요. 듣는 이를 고려해서 말한다는 건 듣는 사람이 동생인지 어른인지 친구인지 또는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 앞인지를 확인해서 각각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투를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도 똑같은 말이라도 선생님한테 와서 할 때랑 다르고, 반 친구들이랑 할 때 다르고, 또 혼자서 하는 혼잣말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어리고 이해가 조금 어려운 동생이라면 알기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고요. 친구에게 설명을 할 때는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할 거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높임말을 쓰면서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어요 라는 뜻을 드러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듣는 이를 고려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듣는 이를 고려해서 말할 때 그 내용과 특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101쪽에 이 표 부분을 한번 채워볼까요? 3번, 4번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네요. (3, 4번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말을 하였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돈을 만든 까닭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하기로 했는데요. 동생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알기 쉬운 단어로 말하면 좋겠죠. 알기 쉬운 단어로 동생에게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만약 이게 친구라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친구한테 말하려면. 친구는 친구가 관심 있어야 하는 것.
친구한테는 친구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간추려서 말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아까 반말을 썼나요? 존댓말을 썼나요? 존댓말을 썼죠. 존댓말은 표준어로 높임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표를 한번 채워봤는데 어떤가요? 동생, 친구, 여러 사람한테 말할 때 조금씩 달라져요. 동생한테 말할 때는 동생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요. 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친구한테 말할 때는 편하게 말은 하지만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내용을 잘 생각을 해서 거기를 살려서 읽으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죠? 높임말을 쓰도록 아주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생, 친구, 여러 사람 각각에게 내가 듣거나 보거나 읽은 것을 전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땠나요? 우리가 읽은 글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여기서 선생님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글로 적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해오는 건데 방금 읽은 글의 내용을 동생이나 친구나 여러 사람, 세 주체 중에 한쪽에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할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자, 글로 적을 수 있는 친구는 배움 공책에 적어도 좋고요. 글로 적기 힘든 친구는 방금 읽은 내용을 동생이나 친구나 여러 사람 중에 한쪽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야 봅시다. 배움 노트에 적어와도 되고 생각을 해서 와도 돼요. 98쪽, 99쪽을 동생이나 친구나 여러 사람, 셋 중에 한 사람 또는 한 주체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오세요. 통합지원 2반의 친구들이 오면 선생님이 직접 발표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번 시간에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여러분이 공부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지금 바로 배움 노트에 정리를 해보거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해 오도록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